안녕하십니까. 금일 오토데스크 CFD 세미나의 발표를 맡은 AMDT의 이상표, 정종길입니다. 금일 발표는 오토데스크 CFD의 소개 그리고 오토데스크 CFD를 이용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두 세션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토데스크 CFD 소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오토데스크 CFD를 이용한 설계 검증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오토데스크 CFD의 필요성, 도입 효과, 소개 및 적용 분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방식은 다음과 같이 발전했습니다. 직접 드로잉을 시작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CAD가 도입되었으며 대부분 3D C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AD 도입 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투자 비용과 인력 투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시뮬레이션의 도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용과 인력 투자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시뮬레이션 업무는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은 제조업체에 필요한 과정이기에 도입이 가능하다면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시뮬레이션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개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품 경량화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개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또한 마진이 좋아지며 빠른 생산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D CAD를 사용하고 있는데 3D CAD만으로는 이러한 과제가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성능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제품으로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지만 품질이 높아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시뮬레이션의 도입이 효과가 있으나 업체는 시뮬레이션 도입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발생입니다. CAD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라이센스의 구입 비용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시뮬레이션 제품은 비싼 제품이고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이므로 이에 대한 고학력,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 투자의 필요성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시뮬레이션 제품이 도입 가격이 비싸면서 사용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역시 오랜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두 가지 문제를 겸비한 전문 인력자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해 고학력, 고임금의 전문 인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라면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제품 개발의 빈도가 적은 업체이거나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단순 모디파이를 하는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어렵게 충원된 인력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업무를 대신한 다른 인력을 찾는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품 구입비와 인력 충원비 그리고 제품 사용 적응 시간만을 놓고 본다면 시뮬레이션은 먼 나라 다른 업체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토데스크사의 제품인 오토데스크 CFD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의 충원 없이 현재 업체에서 설계 업무 중인 제품 설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업프론트 CFD가 오토데스크 CFD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프론트 CFD는 누구나가 개념 설계부터 손쉽고 빠르게 활용하여 신속하고 명쾌하게 개발 방향을 선정할 수 있고 초기부터 검증된 설계로 인한 확실한 제품 검증과 개발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토데스크사는 연간 임대 방식의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여 고가의 제품 도입 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투자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다른 제품처럼 초기 도입 비용이 고가이며 매년 유지보수 비용 역시 도입 비용에 비례하여 고가인 타사 시뮬레이션 제품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과 추가 인력 투자가 없으므로 비용 절감에는 효율적이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토데스크 CFD는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이 아닌 자사의 모든 설계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토데스크 CFD의 도입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시 대부분 테스트를 통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십니다. 간혹 기존 납품된 제품으로 성능을 인정하는 일도 있긴 있고요.
좌측 그림은 이제 성능 테스트까지 진행되는 개발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듯이 반복적으로 설계를 수정하고 설계 방향을 변경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은 오토데스크 CFD를 도입하신다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CF맵 개발부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개발 방향을 선정하여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설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각적인 방법과 수치적인 결과로 제품의 성능을 예측하며 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이제 기존의 개발 방식처럼 오랜 공정의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방식이 아닌 초기부터 모든 최적화 공정이 진행되어 개발 시간과 개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CFD의 도입 목적은 품질 향상과 성능의 최적화입니다. 그렇다면 오토데스크 CFD를 활용한 최적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오토데스크 CFD를 통한 모뎀 장비의 최적화 설계 진행 사례입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기존의 사진이고요. 그 작은 하우징에 큰 히트싱크를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였을 때 최고 온도는 62.8도의 발열 온도가 발생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발열량은 제품 성능과 제품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발열량 절감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미지는 컨셉 디자인을 진행한 내용이고요. 기본 설계 제품에서 발열 온도를 낮추기 위해 하우징을 변경하였으며 팬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제품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능은 51.2도로 기본 설계 대비 발열량이 약 18%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는 오토데스크 CFD를 통한 최적화를 진행한 케이스이며 하우징을 변경하였고 팬의 위치를 가운데로 변경 또한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트싱크는 이제 오히려 제거를 하였는데요. 히트싱크를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열 온도는 44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본 제품에서 18% 낮아진 컨셉 디자인보다도 약 12% 더 낮아진 총 30%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만약 오토데스크 CFD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개발 방식대로 제품을 개발하였다면 기본 설계에서 시제품에서 이제 테스트를 거쳐 다양한 요소를 변경시키지 못한 채 팬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방열판을 설치해 보는 몇 가지의 테스트만으로 앞서 보여드린 이제 컨셉 디자인과 같은 약간의 성능 향상만을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향상된 약간의 성능으로 인해 제품의 경량화까지는 이제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토데스크 CFD를 도입하고 적용하신다면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결과와 같이 이제 온도와 경량화 모두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오토데스크 CFD를 도입하면서 여러 장점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해성을 통해 이제 신속 개발한 방법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제품 검증 또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해석으로 인해 결과를 얻은 이 자선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차후 개발되는 제품 개발 시간은 단축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품질 향상은 물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설계자 및 전문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프론트 CFD, 오토데스크 CFD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토데스크 CFD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CFD는 쉽고 빠르고 전문적인 해석 툴입니다. 전처리 과정과 계산, 그리고 후처리 과정 등으로 이제 서드파트 프로그램이 아닌 독립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 유체 차적을 생성하는 등 이제 오토 메시도 상상이 되고 그리고 자동 수정까지도 가능한 이제 사용자 자동 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PC 모듈이 기본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중 CPU를 동시에 이제 활용하여 신속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CPU 코어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로 인한 속도를 좀 더 높게 해서 결과를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되면 하나에 대한 해석만 하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해석이라든지 세 번째 해석을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다른 해석 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첫 번째 해석이 끝나고 두 번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유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 오토데스크 CFD는 솔버 메이저라는 기능으로 한 번에 솔버를 한 번 클릭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끝나면 바로 다음 해석으로 이제 진행되는 자동으로 해석이 넘어가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그 유저가 개입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석이 된 결과들을 종합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결과에 대해서 비교 또한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열 유동 해석에 필요한 모든 업종에 대해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모션, 풀서페이스 등 하이엔드 시뮬레이션의 기능 또한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 솔빙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최신의 오토데스크 전 제품과 최적의 호환성을 갖춘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데스크 CFD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오토데스크 CFD는 원본 3D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클릭만으로 해석 조건 및 물성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물성치가 여기 이제 오토데스크 CFD에 없는 물성치이다, 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물성치이다 하실 때는 사용자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장을 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쉬 같은 경우는 손쉬운 오토 메쉬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메쉬를 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 수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저희 오토데스크 CFD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인 계산 중간중간마다 그 계산의 결과값이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다른 해석 툴 같은 경우는 해석이 끝나야지만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결과만 업데이트가 되는데, 저희 오토데스크 CFD 같은 경우는 계산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첫 번째 계산과 두 번째 계산,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될수록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이제는 플랫해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지금 그 경계 조건을 잘 넣었는지 잘못 넣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해석이 잘못되었을 때 좀 더 모디파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오토데스크 CFD를 어떻게 워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인터페이스는 오토데스크 CFD에 대한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창에서 모델을 불러와서 전처리 과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후처리 과정까지 이 한 창에서 다 하시게 됩니다. 지금 그 3D 모델을 불러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제는 저장할 이름을 선택을 하고 작성을 누르면 이제 모델이 이제 그 윈도우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창에 나타났으면 그 아래 이제 출력 막디라는 부분에 이게 어떤 모델인지, 어떻게 불러왔는지, 어떤 오류는 없는지, 라이센스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출력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모델을 불러왔으니까 저희가 차례대로 그 경계 조건 그리고 물성치를 넣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그 재료 부분을 눌러서 경계 조건 그 물성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물성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공기에 대한 물성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를 선택했고요. 지금 모델을 보시면 이 모델은 자동차가 그 평지를 달리고 있을 때 그 공기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압력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시는 부분은 공기로 재료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면을 잡고 그 면에서 이제 경계 조건이 몇의 속도로 차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속도를 집어넣었고, 반대쪽은 대기압 조건인 대기압 조건을 집어넣어서 경계 조건이 다 끝나게 됩니다. 경계 조건까지 끝났으면 이제 격자에 대해서 그 격자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요. 저희 오토데스크 CFD는 자동 격자 기능이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으로 격자가 다 생성이 되게 됩니다. 격자까지 생성이 끝나셨으면 이제는 솔버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솔버 또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 클릭 하나만으로 해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해석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 격자가 실질적으로 생성이 되고, 그 면이라든지 서페이스 부분에 경계 조건 그리고 물성치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게 되겠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해석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값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부분이 속도가 빠르고 벽 쪽이 속도가 낮은 걸 보니 해석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아닌 모든 부분이 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 벽에 대한 경계 조건이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금방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 이제 오토데스크 CFD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해석에 대한 레인지를 보시면 측류 및 난류에 해당하는 이제 전반적인 유동 해석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 및 대류 등 열 전달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또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고급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는데요. 압축성 유동이라든지 트랜지언트, 그리고 태양열 복사, 모션 기능 등 고급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고급 기능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기능은 그 여러 고급 기능 중에 하나인 스칼라 기능인데요. 이 스칼라 기능은 서로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유체가 섞이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해석 같은 경우는 공기가 차여 있는 곳에 다른 기체인 질소가스가 들어오는 해석이 되겠고요. 지금 오토데스크 CFD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뷰어가 무상으로 이제는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애드인이 가능하고요. 이게 왜 좋냐면 지금 원래는 이제 결과를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동영상만 보게 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뷰어를 보시게 되면 확대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확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크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로테이션도 같이 해서 어떤 모양인지를 좀 더 그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세일즈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도 발표를 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해석 같은 경우는 액체와 다른 액체, 상이 다른 물성치가 다른 두 개의 액체가 교반기의 회전으로 인해서 섞이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교반기가 돌면 돌수록 그 두 개의 액체는 섞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은 이런 확산된 색깔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운데 색깔로 변하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고급 기능은 프리서페이스입니다. 이 프리서페이스는 이제 기구물의 기구의 액체와 기체 간의 동적 반응이고요. 네,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는 헤일이 그 CT를 덮치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테크롤이 안에 있는 액체가 탱크가 멈췄을 때 그 가속도에 의해서 앞으로 쏠리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댐을 이제는 물이 범람하는 해석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네, 물이 댐을 범람하는 해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물이 차여 있는 통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돌렸을 때 그 물의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물의 거동을 보실 때는 이제 프리서페이스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이제 모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 솔리드가 움직이면서 그 주변에 그 유체가 같이 그 솔리드의 거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유체가 이제 그 거동을 하는 해석이 되겠고요.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위에 팬이 돌아가면서 그 주위에 환기가 되는 해석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해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솔리드가 진행이 되면서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열로 인해서 열이 그 솔리드가 열을 받아가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해석은 그 유동력에 의한 텐션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해석 같은 경우 그 펌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랫부분에 있는 해석 같은 경우 그 기름이 꽉 차 있는 그 기어 박스에 이제는 기어가 돌아갈 때 유동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해석이 되겠고요. 이 모션 기능 같은 경우는 리니어 혹은 로테이션, 프리 등 6가지 자유도를 갖고 있는 모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모션을 해석하실 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는 오토데스크 CFD에 대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발표드릴 거는 이제 일렉트로닉에 대한 발표고요. 네네. 핸드폰에 대한 그 발열 해석이었을 때 그 핸드폰 발열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 발열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금은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MP3에 대한 그 발열 해석이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유선전화 혹은 팩스밀러 그런 게 이제는 발열 해석이 되겠고,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게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 또한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발열이 어떻게 발열이 일어나고 어떻게 냉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보기 위해서 CFD를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는 세미컨덕터라든지 아니면 LED,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도 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열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에서도 이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을 헤치고 나갔을 때 어느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했던 사례들이고요. 다음은 공기역학적으로 항공기가 이륙했을 때 혹은 항공기가 그 바람을 가르고 앞으로 나갈 때 압력이 어떻게 가해지는지,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갈 때 어떻게 저항력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을 때 그 사람한테 오는 그 공기 저항력이 어떻게 분산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그 헬멧은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푸드 시스템인데요. 이 가운데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 오븐입니다. 따뜻한 온기로 이제는 식품을 익히는 기능을 하는 기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가 골고루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열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쇼케이스 같은 경우 이거는 오븐과 정반대로 냉각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고르게 열 분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온도의 분포가 어떻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보기 위해 적용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기기 산업의 이제 꽃이라고 불리는 그 자동차 산업인데요. 그랬을 때 뒷날개라든지 혹은 이 자동차 사이드미러의 공기역학적인 그 압력이 제일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 블럭에서 워터 자켓 부분이 들어가는 그 냉각 라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열을 식히는지, 얼마큼 식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 결과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에 이제 최근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부분인데 건축 분야입니다. 1시간 동안 얼만큼 공기 순환이 되는지, 혹은 얼만큼 열적 쾌적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화재로 인한 이런 가스들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오토데스크 CFD를 적용했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이제 끝나겠고요. 이제 이어서 저희 이상표님께서 이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CFD의 소개와 그다음에 적용 업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드렸는데요. 이런 업종 중에서 오늘은 CFD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 전자 분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열적인 방열, 발열 등의 그 성공 사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례 발표에 앞서서 제 이 순서로는 앞선 발표와 조금은 공동되는 사항이 좀 있게끔 했는데 CFD의 적용 효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CFD만의 특장점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그 뒤로 사례에 대한 발표와 그 다음에 확장 활용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업프론트라는 CFD를 실물 적용했을 때 어떤가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는 그 그림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지금까지 그 설계에 대한 개발 설계를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설계의 변경, 그 다음에 시제품 테스트,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복잡하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오토데스크 CFD를 활용을 하셨을 때는 제품 생산까지 굉장히 쉽고 편하게 빠르게 강력하고 명쾌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오토데스크 CFD만의 장점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CFD는 자체 개발 솔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로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미지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서 CPU, 컴퓨터에 대한 CPU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고요. 이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기만 한 게 아니라 모션이라든지 믹스, 그 다음에 뭐 과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VF, 프리서페이스 등의 굉장히 전문적인 해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이런 모든 네 가지 장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으면은 지금부터 오토데스크 CFD를 활용해서 전기 전자 분야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CFD의 활용은 CFD는 제품의 강도라든지 수명의 평가가 아니라 제품의 성능, 그 다음에 주변의 영향을 갖다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수명이라든지 제품 성능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성능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도움을 많이 드리는 제품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토데스크 CFD는 전자전기 발열 분야에서 산업에서는 열 유동 해석을 다음과 같은 방식의 열 유동 해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 관리라든지 히트싱크의 최적화, 냉각 팬의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열 교환기 설계, PC 보드의 구성, 그리고 열 전달 및 열 성능 개선 등의 이런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활용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성 요소에 대한 레벨에서의 사용, 그리고 보드 레벨에서의 사용,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을 사용, 그다음에 더 크게 방대하게 룸에 대한 레벨 더 크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만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을 했을 때는 열에 대한 해석은 강제 대류에 대한 공냉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대류에 대한 어떤 논문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해석 성능에 대한 부분으로 외기 유동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보시고 수행성에 대한 부분으로 발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이 해석 중에서 몇 가지 예시를 갖다 좀 뽑아드렸습니다. LED에 대한 방열판을 몇 개에 대한 아니면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더 발열이 잘 되고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좋아지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예시인데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오른쪽 창을 보시면은 다른 해석을 같은 창에서 보여드리면서 어느 부분이 더 취약하고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한 창에서 명쾌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정확성을 갖다 보시는 것도 있고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갖다 선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저희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내부에서 배풀을 달았을 때와 배풀을 안 달았을 때 유무에 따른 기류 분석에 대한 방열 성능을 해석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배풀이 없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이 진행되면서 기류가 형성되는 게 직진 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발열량이 큰 콘덴서 쪽에서의 그 발열을 갖다가 방열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배풀을 달므로써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벤트 및 팬의 위치에 따른 내부 기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런 기류에 대해서 어디가 취약 부분인지 아니면 어디가 이제 데스 포인트인지를 갖다 좀 보여드리는 해석인데요. 속도에 대한 부분으로 데스 존,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정체 부분이라는 게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좀 확인을 하여 가지고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펜이라든지 아니면 펜의 방향, 펜의 용량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속도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르게 펼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해석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토데스크 CFD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면은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업체에서 직접 사용했던 사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다소 이런 업체에 대한 정보 보호에 있어서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좀 뽑아서 발표를 해드리는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고 그리고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PCB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했던 사례인데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PCB가 중간에 있고 이 시스템이 있는 거를 자연 대류 쪽의 부분에서 그 최악 조건과 그 다음에 아주 고온 상태에서 얘네가 셧다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영향을 갖다가 분석했던 건데 이 해석은 트랜전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좌측에 보이시는 부분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이고 그 확인했던 시스템을 자연 대류 속에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 대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평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 지금 온도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확인했던 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드에 대한 분석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는 컨트롤 보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립을 하느냐 그리고 이 조립된 부분에서 어떤 펜을 써가지고 방열을 시키느냐에 따른 그 해석을 갖다 본 사례입니다. 보드가 원래는 보통 일렬로 이제 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가로로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보드에 대한 영향성을 갖다가 펜과의 형상을 갖다가 좀 더 놓고 봤을 때 보드에 대한 열적 분포도가 많이 그 쿨링되었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발표했던 사례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한정적인 공간 내부에서 라디오에 대한 그 라디오 박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도 뭐 좀 전과 똑같이 CPU 보드에 대한 부분인데 비슷하지만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는 하나의 이 케이스 자체가 히트싱크 개념의 방열판의 개념을 좀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케이스 접촉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CPU 보드가 있는 부분, 파워보드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협소한 공간에서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열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 거기에 대한 이 서로에 대한 발열 간섭이 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CPU 칩과 그 다음에 이 이 보드가 좀 더 이격되게끔 그 레이어를 갖다가 좀 조정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접촉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느 쪽 방향으로 놔야 되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케이스에 이격을 시키고 아니면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결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에 대한 라디오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뭐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 있는 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기에 대한 유량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쿨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열 그리고 히트싱크 및 팬에 대한 용량을 갖다가 저희가 판단을 했던 방열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전자전기라기보다는 반도체 분야 쪽인데요. 하부 쪽에 그 워터 쿨링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이 챔버 내부에서의 이 고온 챔버 내부에서의 이 쿨링 효과를 갖다가 보시는 이 사례입니다. 웨이퍼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히트 파이프 등의 이 전열기를 통해서 웨이퍼가 고온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이 챔버 내부에서의 어떤 그 공기 역학적인 흐름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양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이 배출 그 부분의 위치라든지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진행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많이 이 부분에 대한 발열을 성공시켰던 사례이고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히트 플레이트입니다. 히트 플레이트라는 부분은 단 하나의 어떤 그 히트 플레이트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히트 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병렬적인 이 조합에 통해 가지고 그 균일성에 대한 도포,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균일 도포를 추진하는 그런 히트 플레이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과 같이 균일성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히트 이 코일에 대한 형상을 좀 변경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열 도포에 대한 균일성을 저희가 좀 더 확장했던 이런 부분이고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부분보다 더욱더 안 나오게 협소하게 그 히트 플레이트끼리의 단독적인 그 히팅 쪽 정도로만 나왔던 부분이었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그 세컨드
이 디자인이었었고, 여기서 최적화 디자인을 했을 때는 굉장히 고르게 열이 분포됐던 그 사례였었음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 마지막 단계에 대한 부분은 업체 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없음을 좀 양해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코일 히팅에 대해서 그 케이스가 변형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연 대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비포에 대한 모델에 대한 케이스가 있고, 뭐 애프터에 대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홀을 뚫어가지고 방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얼마큼의 방열과 발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비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사례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보시는 LED 시스템 쪽에서 이 방열 히트싱크가 있을 때 LED 시스템이 어떻게 방열이 되고 발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소자에 대한 부분이 모듈 쪽에서부터 소자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분석을 갖다가 다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바꿨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가 전력까지도 저희가 좀 변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방열판에 대한 형상 자체도 변형을 시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듈 자체에 대한 어셈블리에 대한 그 사이즈도 좀 변형을 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발열 상황을 갖다가 좀 본 거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발열에 대한 부분이 제품 수명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소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이쪽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어떤 발표를 했던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렉 시스템에 대해서 발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내부의 열 분포의 흐름을 갖다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출구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들이 분포가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래프 도표로 보는 부분도 하나를 저희가 발표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쉘프 쪽에 그 평균 온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측정을 갖다가 저희 걸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이 발열에 대한 성능을 갖다가 좀 그 쿨링 효과를 갖다 보실 수 있도록 좀 그 바꿨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로써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그 제품을 사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렸는데, 오늘 발표드렸던 사례가 뭐 비슷한 사례이지만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그 전자장비 쪽이라든지 그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쪽에서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갖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엔지니어링 부분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 마케팅이든지 아니면은 저쪽 그 세일즈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짧은 동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시는 패드에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 결과를 갖다가 오픈할 수 있는 앱이 하나가 있습니다. 앱을 갖다 설치하신다면은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들이셔서 그 결과 데이터를 어디서 얼만큼을 보실 수 있는지를 단순하게 뭐 PPT가 아닌 그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만으로 가지고도 로테이션, 줌 인, 아웃 아니면은 그 무빙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취약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 효율이 좀 좋아졌고라는 이런 부분을 이 영업적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갖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줌인아웃이 굉장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갖다 보실 수 있는 거, 이 부분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뷰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오시는 분들을 모든 분들이 시뮬레이션 커뮤니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심TV 아니면 뭐 이제 러닝 아니면 블로그 등을 통해서 Q&A 아니면 보고 싶은 그 자료 아니면 뭐 이제 그 원하시는 Q&A를 다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더 고급적인 그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리고 오토데스크 그리고 다양한 저희 리셀러들과 같이 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확장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지금 시간 동안 참석하셔서 세미나를 청취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Q&A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는 그 채팅창에 설문지를 저희가 드려서 그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Q&A를 취합할 수 있는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Q&A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소개에도 많은 그 Q&A를 갖다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갖다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 Q&A를 봤을 때 가장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가 지금 저희 거의 사용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부품의 온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조건을 어떻게 넣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건 쉽게 넣을 수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발 초기부터 하기 때문에 개발 방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으시면 조건이 없으신 만큼을 갖다 넣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드리는 방식을 또 한번 채택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건을 갖다가 저희가 더 자세하게 넣어서 그 실무적인 부분으로 더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던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는 부분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저희 오토데스크 관계자분께서 많이 잘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우선 저희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 기판의 경우 각 부품의 온도 계수를 다 알아야 가능한가요? 부품이 다양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예, 맞습니다. 전기 기판에 대해서 칩에 대한 온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가 전력, 그러니까 사용 전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얼마큼 넣고 그다음에 그 전력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조건을 넣는지는 자사에 대한 노하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CFD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사 노하우로 이 축적이 되는 데이터 지식 베이스가 축적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향후에는 각 부품에 대한 정보가 자사만의 정보로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게 맨 마지막에 시뮬레이션과 개발이 끝났을 때는 테스트 한 번을 더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맞춰보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를 때는 모르는 방법에서 저희가 다른 방식을 갖다가 좀 안내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노트북 등 이 데모가 가능하냐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데모는 지금도 있지만은 이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그 자사 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BMT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토데스크를 통해서 언제나 연락하시면은 저희가 그거는 바로 보여드릴 수 있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노트북이라는 부분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급 게임용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정확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정확도는 입력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 데이터의 축적이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부족한 자료지만은 저희가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은 전기기계, 그다음에 반도체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만 발표드렸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 자료 그리고 또 다른 업종에 대한 자료로 이런 좋은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